안녕하세요. 예니 아빠입니다. 업스타트 4분기 어닝 준비하다 보니까 곧 이어서 또 10K까지 나와가지고 뭐 일하면서 아기 보면서 또 하느라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. 어쨌든 그 어닝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10K의 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거는 지금 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거는 채권 유동화가 이때 이후로 이제 멈췄거든요. 그래서 이제 쳐다보면은 레비뉴 같은 경우는 2022년 1분기까지가 늘고 2분기부터 급격하게 줄었잖아요. 그러니까 요때부터 아마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, 회사에서는. 그런데 이거를 좀 준비를 좀 못한 부분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 대출이 많이 이제 보관을 하는 게 2020년 1분기부터 급격하게 늘었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늘다가 이번 분기에 아주 피크로 최고조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뭐 지금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위험할 뻔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매출이나 그 순이익이 다 마이너스로 지금 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저점일지 아닐지는 한두 분기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일단 여기서 은행 수가 또 급격하게 9개나 더 늘었는데 지난 분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피나이즈 그 은행이라든지 지금 CRB 은행 두 군데가 주축이기 때문에 이 은행 개수 자체가 많이 느는 거는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. 서서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게 하나 있으니까 설명드리겠고요. 일단 요거가 이제 지금 업스타트의 그 AI 데이터가 파이코보다 좀 나은 데이터로 지지난 분기까지가 좀 피크로 늘었었죠. 근데 지금 이번 분기도 보면은 파이코도 많이 늘었지만 업스타트의 데이터도 좀 많이 늘었죠. 여기 부분이 맨 끝 부분이 늘어난 게 비슷하게 늘었다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최하 등급에서의 그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A, B, C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업스타트가 그래도 지금 더 데이터가 좋다는 게 지금 아직 좀 흥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UMI라고 해서 업스타트에서 이제 그 KBRA처럼 데이터 연체 데이터를 이제 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. 그게 지난 분기까지 피크로 치솟았다가 이번 분기부터 이제 사사히 좀 낮아지고 안정화되는 요 정도 되는 분위기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던 거고. 그다음에 어닝에서 이제 그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수치가 다 낮아진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레비뉴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7% 지난 분기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넷로스 지금 순이익 감소는 지금 1%밖에 안 낮았어요. 그게 이제 비용 부분에서 감소가 덜했던 거, 이거 비용이 더 줄었던 거, 비용이 줄었으니까 지금 그 순이익 그 마이너스인 부분도 좀 줄어들었다기보다 지난 분기보다 별로 큰 차이가 없었죠. 매출이 줄어든 거 대비해서 말이죠.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지만 그 올해 데이터는 지금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보다 지금 비용이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크게 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업스타트에서 운영진이 좀 잘 못한 부분이 뒤에 또 설명을 한번 다시 자세하게 드릴게요. 어쨌든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가 너무 많이 늘었다. 이거를 준비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.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 그 비용 현금이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걱정을 해야 되죠.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 분기에서 303억 정도 줄어든 게 고스란히 대출 채권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게 지금 다른 부분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현금 부분 자체가 줄어든 게 이쪽으로 가 있는 거니까. 근데 이 대출 채권이 어차피 무리해서만 팔지 않으면 잘 팔면 어차피 고스란히 다시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토탈 에셋은 뭐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무리는 하고 있다. 어쨌든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
지금 요거 숫자적으로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요게 좀 좋아 보이는 부분이죠. 75% 자동화로 이루어졌던 게 80%대 처음으로 찍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대출 저 숫자 자체가 작으니까 아마 손이 그렇게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. 어쨌든 지금 전환율 자체가 요번에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요번 분기에 처음으로 1%란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진짜로 2023년도에는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체대조표 대출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 지금 그 신용대출 쪽이 지난 분기도 2배 가까이 올랐고 이번 분기도 2배 가까이 신용대출 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좀 한 것이 이게 글쎄요 R&D 대출로 쓴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그니까 원래의 약속과는 좀 틀린 부분이죠. 어쨌든 지금 그 대출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이거를 더 여러 가지로 뭐 실험을 하겠다,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그 의미가 있긴 한데 요거 자체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. 어쨌든 어닝 발표 이후에 23년 1월 달에 어쨌든 또 채권 유동화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근데 지금 다음 분기 예상을 매출은 더 줄어들고 지금 순이익은 더더욱 마이너스로 가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. 이게 아마도 지금 전체 미국의 이제 뭐 개인이든 그 기관이든 이번에 지금 그 주가가 최악을 벗어나서 잠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. 그게 미국 경기가 이제 최악에서 평범하거나 차악 정도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몇십 퍼센트씩 많이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는 그 이유는 그 공매도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급변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단기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하는데 너무 지금 아이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안 나서 그거는 좀 다른 분들도 그런 거 단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매도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부분에서는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0K 주요 내용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답변을 하고요.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뭐 도트프랑크법에 따라서 증권화 주체자가 판매 자산의 신용 위험 중 일부를 보유해야 한다. 이게 KBRA 데이터에서 그 신용 담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채권하고는 좀 틀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채권은 팔면 끝인 게 아니라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미국에서는 좀 이런 채권자들 그 보호가 좀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업스타트도 채권을 100%를 팔았다고 하면 그 100개 중에 10%나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가 보유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거기에서 손해나는 부분을 메꿔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채권 유동화가 어렵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보다도 좀 보강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최근 연체율이 증가한 거는 뭐 1순위가 당연히 금리 때문이지만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대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 조달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뭐 하이힐드 그 금리를 보면은 그거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건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 또 중요한 게 3번하고 5번인데 요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기준 파트너가 이제 대출한 거 가지고 있는 것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, 업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거, 그게 3대 6대 1이거든요. 요거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요 숫자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. 파트너가 30%를 보관하고 있고 60%가 채권 유동화, 10%가 업스타트. 그리고 여기서 보면 2022년 총수익의 45%가 CRB 한 은행에서 나온 거고 28%가 피나이즈 뱅코프. 거의 지금 73% 정도 되잖아요. 요거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 10K 제가 영상 중에서 가져온 내용이거든요.
2021년도만 해도 이제 업스타트 대출 중 16%만 은행이 보유하고 80%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채권 유동화 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, 그리고 이제 업스타트는 4% 정도의 R&D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요. 근데 이게 어쨌든 두 은행이 그때는 92%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좀 낮아졌죠. 지금은 70몇 프로로 낮아진 거는 좋은데, 이게 그 2022년 3, 4분기 때는 채권 유동화가 안 됐었잖아요. 그래서 낮아진 거지. 이게 어쨌든 채권 유동화가 그만큼 중요한데, 지금 올해 이제 약간 희망적으로 되는 부분이,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안 올렸더라고요. 지금 총 그 92개 은행 중에서 CRB하고 피나이즈뱅크가 지금 제일 많이 그 대출을 다루고 그걸 채권 유동화시키고 그래서 수익이 제일 많았잖아요. 그 중에서 또 한 개 은행이 요번에 92개 은행 중에서 한 개가 더 늘었어요. 그러니까 총 3개가 채권 유동화 은행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커스터머 뱅크프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작은 은행은 아니에요. 이렇게 지금 상장돼 있고 30달러에 지금 뭐 총액으로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1빌리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, 지금 뭐 여기도 올해 좀 많이, 그러니까 작년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갔는데, 요 은행이 첨가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장기 대출 쪽으로 될지 그건 다음 어닝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증권화가 어려우면은 뭐 수익적으로 불리하다, 이거야 뭐 다들 알고 있던 내용인데, 어쨌든 이거는 그 이번 분기에 지금 1분기 2023년 1분기에 채권 유동화된 1월달 데이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요. 아마 금액이 적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여기서 저는 그 지난 영상에 그 댓글에도 달렸지만 대략 4억 정도는 한 분기에 그 채권 유도가 돼야지 좀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. 그 다음에 CFPB 이거 종료 이후로 이거 좀 정부 규제기관에서 좀 더 이것저것 법안이 개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은 그 위험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, 요거는 지금 제 작년 10K 영상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법 중에서 바이든이 정크 수수료 인하법, 요거 때문에 다른 그 고금리 은행들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, 지금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최고 대출이 35% 정도거든요. 그래서 그게 크게 이제 현재로서는 걸릴 일이 없는데, 이거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그 퍼센테이지까지 뭐 변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좀 그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소액 대출이나 뭐 그 급여 대출, 이것도 이 정크 수수료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, 세 자릿수 이자율이라는 게 단기 대출로 왜 한 1, 2주 정도 그 대출 자기 월급 받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로 쓰는 부분 있잖아요. 그런 대출을 이걸 근데 업스타트가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연체율이 높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다른 은행은 세 자릿수지만 업스타트는 최고 금리가 35%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현재는 뭐 걸릴 일은 없긴 없어요. 현재는. 그다음에 뭐 채권 추심도 자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데, 이게 너무 많아서일지 아니면 그 맡긴 기관에서의 그 데이터 확인 차원일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제가 KBRA 데이터 좀 이것저것 알려드리면서 그때 좀 위험하다고 했던 트리거에 닿는 부분, 그 부분이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닿아서 가면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위험했던 부분들이 다 지나갔어요, 다행히. 하지만 뭐 채권 유동화 기관들은 그걸 미리 걱정해서 다 지금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지금 주가는 이 모양인데, 어쨌든 지금 그런 연체나 파산이 적시 해결 안 되면 재매입해야 된다고 이거는 업스타트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추측으로 했던 게 지금 확실시 되는 거고,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 어느 정도 되는지. 근데 KBR의 데이터상으로가 맞겠죠. 3개월 정도 이제 그 연체나 그런 게 과도하면은 그걸 다 재매입을 해야 된다. 근데 지금 업스타트에서는 0.28%만 재매입했다 그러거든요. 1%도 안 되는데, 요거는 뭐냐면 이게 실제 트리거에 닿아서 연체 및 파산이 많아서 이렇게 재매입했다라기보다는 그 대출이 이제 뭐 6개월, 1년, 2년 되면은 다 갚아버리고 이제 남는 대출이 적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들을 업스타트가 이제 KBR의 데이터 보면은
다 상환했다 뭐 이런 거 부분들이 나온 그 부분이 인 거거든요. 이게 그 연체 파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재매입한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투자회사법, 그러니까 이 10K에서 보면은 다 예전에 너무 위험한 것만 있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다루진 않았던데, 어쨌든 그 부분이 좀 걱정을 이제 하긴 해야 돼요. 지금 아직 그 대출이 정상화되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,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소파이라든지 지금 랜딩 클럽도 이런 법에 저촉되거나 조금 문제 있는 것들 때문에 주가가, 아까 소파이는 2018년도에 있었고요. 그때는 이제 상장 전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고 주가에 상관이 없었는데, 랜딩 클럽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지금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그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의 40%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앱서트는 그 총 자산 19억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예전에 그 SEC에다가 파일을 올려가지고 이게 통과는 됐어요. 자기네는 그렇게 R&D 그 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. 근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되면은, 이게 많아지면은 이게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사가 들어간다든지.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뭐 소파이 랜딩 클럽도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사도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놀라지 마시고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.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지금 590만 주를 소각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약간 끌어올린 것도 있긴 있을 텐데, 어쨌든 최초에 약속했던 4억 달러 중에서 지금 현재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를 글쎄요, 이때 자사주 매입은 최소한 하지 말고 그거를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좀 잘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긴 있네요.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업스타트 지금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작년 말까지는 엄청 그 방문자 수가 이제 떨어지다가, 제 소파 영상 때도 지금 다뤘었죠. 업스타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분기, 그러니까 2024년 1월 달에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어서 요게 또 약간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업스타트를 찾는 그 데이터들도 보면 다이렉트가 60% 절반 이상이 업스타트를 직접 치고서 들어오니까 R&D 비용이나 이것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고. 그다음에 요번에 요거는 조금 재밌는 데이터가 나와서, 저 새로 이제 매입한 펀드들 보면은 10위권 중에서는 지금 뭐 뱅가드나 모건 스탠리, 블랙락 다 추가를 했어요. 추매를 했는데 그게 아주 금액이 큰 부분이 아니라 아주 미비하거든요. 자기네 포트폴리오의 0.01%나 뭐 그것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, 어쨌든 뭐 169 은행들에서 다 추가 이제 관심을 좀 두고 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요 부분, 이거 재작년에 제퍼리가 이거 경고 지금 업스타트 해가지고 엄청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. 이때부터 저도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긴 했지만 너무 무시했던 경향이 있죠. 말 듣고서 했으면 좀 손해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안 끼쳤을 수도 있을 텐데, 최소한 다 팔진 않더라도 물량 조절을 했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그 주범인 제퍼리가 요번 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담기 시작했어요. 물론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거의 뭐 개인이 살 만한 그 정도 양이라서 아주 큰 의미는 갖지는 않지만, 어쨌든 제퍼리에서도 관심 종목 이제는 언제든지 크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데이터를 보면은 13달러로 지금 그 아주 저가에 잘 샀네요. 근데 요거는 어쨌든 그 날짜의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딱 이 금액에 샀다는 건 아니고, 어쨌든 지금 업스타트 저는 뭐 운이 좋게도 KBRA에서 데이터가 그 어닝 이전에 뭐 나온다면 바로바로 제가 그 반응을 할지, 그거는 한번 지켜보고 나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